진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대통령의 수렴청정자 같은 우리 장모 최 씨에 관한 추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04년에 진행된 교웅장모 최은순과 정대택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도장 없는 약정서를 놓고 양측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최은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2014년에는 최은순 주장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윤모 판사의 판결 그 결과과도 정면 배치되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게 유관 감정을 한 윤모 판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법원 감정이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대택이 형님 건인데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건데 요게 이제 약정서인데 약정서를 만든 겁니다. 최은순이 도장이 일방적으로. 네. 근데 최은순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대택 씨의 도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짜니까. 그 상황에서 저거를 갖다가 내밀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복사하다 지워졌다. 도장이 확인이 된다. 판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저기 복사를 하던 중에 인주가 좀 옅어져가지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은 한데 내 눈에는 저 도장이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도장 하고 자국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문서 위조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네. 정대택 씨의 인감도장이나 계약에 쓰던 그 계약서들을 갖고 와갖고 그 위에다 종이 대 종이로 대고 살짝 문지른 거예요. 약간 옅게 그 드러날 수 있을 수준으로 해갖고 이거를 문질러서 흔적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거로 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돈 2억인가를 받고 같이 이제 처음에 거짓말을 해줬던 그 법무사가 한 명이 더 있었죠. 백법무사. 네, 그래서 이 백법무사가 나중에 이제 암 걸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고쳐먹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양심 고백해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줘. 이거는 내가 최은순한테 돈 받고 이렇게 조작해 준 거다 라는 증언을 했는데 그 판사가 그건 당신 말이고 실제로 이렇게 도장이 존재를 하고 당시의 판결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거짓말했는데 그 말은 신뢰성이 있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지금 이 말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거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판사가. 결국엔 최은순한테 유리한 것만 판사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만으로만 따지면 이제 뭐 공문서 위조만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강요, 사기무수, 무고 등등 3가지의 사안을 엮어가지고 왜냐면 그래야 죄가 크게 나오니까 엮어가지고 실형을 때려버리고 정대택 씨. 네, 그래서 정대택 씨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분노에 찬 정대택 씨가 열심히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 등기를 보내다가 윤석열이 17층 우리 층이고 그 펜트하우스에서 등기에 사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뇌물죄가 돼갖고 인생을 조진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김건희랑 결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정대택 형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일단 선의로 만나갖고 최은순 돈 벌어줬지. 그래서 나누기로 했는데 다 뜯겼지. 심지어 뜯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처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발 못하고 있지. 그런 나중에 딸내미까지 결혼까지 시켜준 거예요. 동거만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딸을 장래에 대통령이 될 윤석열을 연결시켜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정대택 형님 아닙니까? 아이고야. 진짜 이런 분한테는 머리털로 신을 삼아드려도 아깝지 않음. 정말 페스텔로치 이후에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준 사람이 없어요. 페스텔로치. 헐. 어쨌든 이 10년이 지난 2014년 10월에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주장, 그 다음에 윤모 판사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해?
이미 일사부재하게 끝난 건데. 끝났어요. 이 새끼 안 이렇게 해놓고 바뀌어? 지금 로펌 나가갖고 변호사하고 변호사 있잖아. 하면서 잘 먹고 잘 잘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뭐 2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냐고 화를 냈대.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라고 대화를 끊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끝이거든. 이런 씨부라. 어? 와. 법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뻔뻔한 놈들한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페스탈로치 대택이 형님만 진짜 어렵고 힘든 오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휴. 아휴. 그래서 법 없는 사람만 억울한 겁니다. 법하고 먼 사람만 억울한 겁니다.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김건희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게 경찰에 있는지 몰랐는데 경찰이 한동훈 핸드폰 찾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안 한답니다. 네, 뭐 안 넘긴답니다. 도이치모터스 안에 얘가 이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고 했으나 경찰이 생각할 때 이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할 틈도 없는데 언제 주가 조식을 하셨겠냐 그러면서 계좌도 도용당해갖고 돈을 버실 정도로 이분은 전혀 회사 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냥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괜찮아, 특검하면 돼요. 아니 증거가 있는데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혐의하게 증거가 무엇이 중요해요. 제가 그분 얼굴 뵈니까 일단 법 없이도 사실 뿐이더만. 법은 없지. 지금까지 법으로는 한 번도 그러네.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 수사를 하는 경찰 다 속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검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핸드폰이나 찾아, 경찰은. 씨. 찾아줬잖아. 찾아줬는데 이제 시민들 핸드폰 찾아줘야지. 네가 잊어버리고 나 잊어버릴 예정이니까. 내 거는 찾아주지 마세요. 찾아와, 씨. 혹시 제 핸드폰을 어디서 습득하신 분은 그냥 불에다 던져주세요. 그 핸드폰 굳이 열어서 안에 내용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이게 송 작가 핸드폰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가까운 강에다 던지시거나 소각장에 그냥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